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멋진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4월 23일 금요일, Thanks God, It's Friday가 밝았는데 과연 오늘 땡스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왜냐고요? 평화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네, 다음 주 29일까지 FOMC가 있는 그 날까지 평화의 시기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오늘 의외의 한 방을 맞으면서 평화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오늘 왜 그렇게 평화가 깨졌느냐에 대해서 오늘 아침 미국 마감 시황을 통해서 증시각도의 TV에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각도의 TV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책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펫도시, 성공투자 5원칙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성공투자 5원칙은 거의 교과서적인 책인데 그 펫도시가 아주 작은 책을 냈는데 순도가 매우 높은 작은 책을 냈습니다. 부자를 만드는 주식 투자의 공식 경제적 해자, 북스토리에서 나왔는데요. 경제적 해자. 이 책 뒷부분이 진짜 주옥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전문적으로 좀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특별히 업계에 있으신 분들 중에 이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 뒤쪽의 내용들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가 밸류에이션을 만들어내야 될지 아주 주옥 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책 여러분에게 광고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은 책입니다. 네. 그리고 주말에는 증시각도기처럼 날개를 달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더 이상 쌀 수 없는, 네,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증권 관련 강의가 10만원대, 네, 토탈 강의 13강인가가, 네, 에듀캐스트.com의 증시각도기 잃지 않는 쉬운 투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왜 평화가 깨졌느냐. 자본이득세가 나왔어요. 자본이득세. 자본이득세의 인상률이 상당히 크게 나와요. 지금 뭐,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퍼센테이지는 아마 바뀌겠죠. 현행 자본이득세가 20%인데 이걸 39.6%로 인상할 계획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그 안이 있어요. 기존 안이 기존 세율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39%가 아니고 20%가 43.4%까지 늘어난다 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하고 연결되냐면 어제 말씀드렸던 또 1조 달러 또 하기로 했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의 GDP가 1조 6천억 달러인가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1조 9천억 달러 먼저 썼고요. 그 다음에 2조 3천억 달러 인프라로 쓰고요. 또 1조를 교육 인프라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돈을 찍어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결국은 수수는 이거였어. 어쩔 수 없었지. 세금을 걷어들이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네, 자본이득세로 나왔습니다. 이게 자본이득세가 문제가 뭐냐면, 자본이득세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세금이에요? 부자 세금이에요. 그럼 부자들은 어디 있어요? 미국에서. 네, 주식시장에 있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100만 달러 이상 실현소득에 대해서 자본이득세를 지금보다는 2배로 늘리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미국에 100만 달러 이상 버는, 그러니까 한 12억 가까이 버는, 매년 투자해서 12억 가까이 버는 사람들 입장까지 왜 걱정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말이죠. 자, 우리도 23년도에 25% 자본소득세가 생깁니다. 그 전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작년 연말에 그 10억 이상 대주주 요건 그거 내린다고 했을 때 난리 난 거 기억나시죠? 물론 이제 주가 난리는 별로 없었습니다만 난리가 났었죠. 그러고 나서 그거 없어지고 나서 랠리가 또 났지 않습니까? 자, 이거 100만 달러 이상 소득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내가 가진 주식이 하도 많이 올라서 100만 달러 이상 소득이 된 사람들이 갑자기 20% 내던 세금을 40% 내는데, 그게 이제 내년도에 입법이 돼갖고 뭐 예를 들어 내년도 후반 정도, 중반부 정도부터 시행이 된다, 아니면 내년도에 소급이 적용돼서 내년에 팔면은 이게 적용이 된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때리죠. 때립니다. 예. 때리게 돼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일단 올해 20%만 얻어맞고 끝내고 내년은 내년에 생각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많이 오른 주식들은 어떻게 되나요? 때리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이제 관심 리스트 한 50개, 시세를 한번 쭉 한눈으로 살펴봅니다. 뭐 이렇게 50개 시세 살펴보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요. 몇 초면 다 끝나는데 쭉 다 보는데, 이거 뭐지? 일관성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 뭐지?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보통 이제 주식시장은 금융시장 서로 엮여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을 기반으로 해서 채권시장과 환시장과 유가와 주가가 이렇게 어우러지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상한 변수가 있을 때마다 뭐 톡톡 튀는 것들 있죠. 유가 같은 경우는 뭐 팬데믹 이슈라든가 무슨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한다든가 이러면 좀 다르게 튀죠. 그러나 어쨌든 이게 같이 돌아가요. 맞물려서 돌아갔는데 오늘은 갑자기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하나가 틀어진 거야. 전혀 연관성이 없어. 주식시장만 뚝 떨어졌어. 그것도 보니 너무 이상해서 딱 열어보니까 종가가 저가야. 계속 떨어져. 뭐지?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직 기사 분석이 안 됐으니까. 근데 역시나 이해가 안 되네. 오늘 하락은 이해가 안 돼. 첫 번째 얘기가 제가 출근할 때 했던 내뱉은 첫 번째 얘기가 오늘 하락은 이해가 안 되네였어요. 오늘 하락은 이해가 안 되네. 제가 엊그저께 많이 떨어졌죠.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졌죠. 뭐 그거 갖고 별거 그러세요. 막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하락은 이해가 안 됐어. 봤더니 바로 이 뉴스가 있었던 거죠. 굉장히 큰 뉴스고요. 자, 이 뉴스가 어떻게 될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평화의 기간에는 가드를 좀 내리고 평안하게 보셔도 된다.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다 평안하게 보셔도 된다.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했지만 평화가 깨졌습니다. 제가 보기엔. 자, 이제는 다시 긴장감을 올리고 이게 어떤 파급 효과를 낼지 봐야 될 거예요. 만약 이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연타로 쭉쭉쭉 내려간다면 거센 반발들이 있겠죠. 그리고 로비들이 있겠죠. 그건 안 된다. 그렇게까지 세금을 올리면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세금이 좀 낮아지는 상황. 그것까지 이미 예상해서 일단 반쯤 뻥카로 원래 한 30%까지만 올리면 되는데 40%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풀려나갈지는 관심입니다만 어찌되었건 이 부분들이 시장에 녹아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이 큰 충격파가 시장에 녹아내리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시장은 별로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런 계적. 그러면은 미국에서 자본이득세 많이 들어가면 해외 투자하는 거 아니야? 또 보유 편향 막 돌아가면서 그러면 한국 시장 많이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어쨌든 미국 세금 내면 다 똑같은 거지. 그렇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자본이득세는 미국에서 내면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모두 똑같이 통틀어서 100만 달러 이상 거기에 대한 세금을 두들겨 내면, 그러면 뭐 다 안 좋죠.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상황은 조금 안 좋다. 그러니까 다른 뉴스들은 다 지금 다 지나갔어. 별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인도 심해지는 상황인데, 인도 같은 경우는 사상 최악, 24시간 동안에 31만 4천 명이 넘게 확진되고, 미시건도 7일 평균이 7천 명을 돌파하면서 미국 중서부도 확진자가 증가했고, 미국이 150개국의 여행 금지를 하는 그 리스트를 150개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런 거 뉴스가 있지만 별로 중요한 뉴스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금융시장에선 그렇다는 금융시장의 논리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표도 되게 잘 나왔습니다. 신규 출업 청구자 수가 전주 비해 3만 9천 명 감소하면서 54만 7천 명이 나오면서 2020년 3월 13일 이래로 가장 적었습니다. 그때는 25만 명이었었는데요. 그때보다는 많습니다만 계속 줄고 있어요. 이것도 되게 좋은 뉴스고, 그 다음에 3월 기존주택 중간 판매 가격이 지난해 3월 대비 17%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32만 9,100달러. 네. 미국 주택값이 한국보다 훨씬 싸네요. 땅이 넓으니까. 자, 전월보다, 그리고 또, 기존 주택 판매, 3월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보다 3.7% 감소한 연율 환산 601만 채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주택 가격은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32만 9천 달러. 우리도 전국으로 합치면 뭐 그렇긴 하겠네요. 서울, 경기만 생각하면 좀 다르지만.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지난 3월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 전월보다 1.3% 오른
111.6을 기록을 했습니다. 4월 캔사스시티 여는 관할 지역 제조업 합성 지수도 전월 26에서 31로 올라갔습니다. 경기는 다 좋죠? 그러나 주가는 종가가 저가예요.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산업 이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 정상회의가 개막이 됐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하죠. 9년밖에 안 남았는데 굉장히 공격. 이렇게 되면 전기차 뭐 이런 거는 엄청 타야 되겠네. 팔아야 되겠. 많이 보급돼야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중앙은행 ECB의 통화 정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기준금리와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현 상태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시장에 충격을 전혀 없었어요. 사실 어제 캐나다에서 테이퍼링을 했잖아요. 50억 달, 작년 10억, 50억 캐나다 달러에서 40억 캐나다 달러로 이번에 이제 30억 캐나다 달러로 테이퍼링을 하고 있는 거죠.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ECB에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는 약간의 긴장이 있었는데 역시나 뭐 별일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레피 기준금리가 0.0%로 동결, 예금금리는 마이너스 0.5%로 동결되었습니다.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인 PEPP 총 규모는 1조 8,500억 유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요. 매입 시기는 2022년 3월까지, 내년 3월까지 운영하기로 밝혔습니다. 네. 긴축이 전혀 있지 않았어요. 캐나다에 이어서 긴축이 있느냐라는 고민을 했지만 긴축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 채권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채권 시장은 강세로 돌아갔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미국 국무성이 밝힌 뉴스로는 미국 국채를 포함해서 지금 일본 쪽에서는 해외 국채를 많이 사고 있는데 미국 국채 약 한 80억 달러 정도의 해외 국채를 매입하고 있다는 뉴스도 들리고 있습니다. 자, 기업 뉴스로는 아메리칸 항공이 12억 5천만 달러 순손실 기록했다고 뉴스가 떴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고객사의 재고 증가 소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이크론 고객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디램 업체나 그 낸드 업체 하고 뭐 크게 다를까요? 결국 비슷비슷할 텐데 이건 한국의 재고 증가 잘 모르겠어. 재고 증가 소식은 안 좋죠. 다음부터 재고가 많은 다음에 더 많이 안 살 테니까.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올해 우리가 그 메모리 쪽에서 되게 좋게 보는 건 3분기 이후를 되게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디어 인텔의 아이스레이크 10나노 공정 제품들이 그 서버에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DDR5의 매출이 나올 것이고 DDR5는 당연히 가격이 높을 것이고 교체 수요가 앞으로 한 2, 3년간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커버리지 하면서 그 메모리 쪽 시황을 좋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올해 연말까지는 일단 고고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약간 예전과 좀 그 사이클이 약간 애매해진 거는 너무 큰 손들이 나타났죠. 누가 큰 손이에요? 네, 메모리 시장에서는 역시나 데이터 센터들이 굉장히 큰 손이에요. 그런 큰 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큰 손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지. 너무 큰 손이야. 그러니까 우물 안에 고래 마냥 너무 큰 손이기 때문에 얘네에 따라서 얘네가 이제 안 사면 그냥 떨어져.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그 전망이 좋아도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점, 그거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지만 조금 심각한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오랜만에 우리가 긴장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한국 시장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오늘 봐야 되는데 좋은 뉴스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시간을 지나면서 녹일 것이고 시간을 지나면서 녹이는데 거기서 이제 조정이 이루어질 거다 이러면 예를 들어 세금 폭이 조정이 이루어질 거다 하면 충격을 세게 받다가 좀 완화가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정도고 실제로 내년도에 이게 실행이 된다라고 보면은 올해 물량이 많이 터져 나올 것이고 특별히 많이 오른 주식들한테서 물량이 많이 터져 나올 것이라는 산술적인 계산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시장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그러나 큰 틀에서는 역시나 유동성 공급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좀 찌뿌둥하네요. 미세먼지도 많은 것 같고 건강 잘 주의하시고요. 그래도 주말입니다. 새롭게 보충하는 그런 주말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그럼 이따 오후에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